대면형 11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몇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좁거나 깊거나 뭐 이렇게 뻗쳐나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일랜드가 이 좁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몬드리안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디테일. 되는 디테일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예쁜 주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쁜 주방은 기본적으로 대면형 11자 주방이 꽤 이쁘죠. 그리고 이제 이곳은 대면형 11자 주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대면형 11자 주방을 만드는 방법, 노하우 뭐 이런 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대면형 11자 주방을 만들 때 대면형 11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 만들던 구조를 비틀던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몇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처럼 좁고 깊은 주방일 경우에는 예전에 있었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이제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화면 좀 바꿔서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좁고 깊은 주방인데 기존의 건설사에서는 좁거나 깊거나 뭐 신경을 안 쓰는지 여기에다가 상하부장이라든지 키 큰 장을 그냥 배치해 버려요. 그러면 가뜩이나 좁은데 이제 더 좁은 느낌이 나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대면형 11자 주방의 핵심은 또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폭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옆면에 들어가는 가구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가구를 없앨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일단은 가구 밑에 그 온수 분배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온수 분배기는 이 뒤쪽, 여기는 지금 키 큰 장이죠. 기본적으로 앞에 아일랜드 놓고 뒤에 키 큰 장 세팅할 때 이 뚱뚱한 친구들을 좀 없애자 했는데 이 밑에 설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로 밀어버려야 돼요. 뒤로 미는데 온도 조절기, 그러니까 온수 분배기죠. 온수 분배기가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뻗쳐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좌우로. 그런데 얘를 이 밑에다 넣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넣자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일이 커져요. 기존에 있었던 난방을 다 그냥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온수 분배가 거추장스럽다 그러면은 어디로 넣어라? 여기로. 여기로 넣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를 걷어내면은 후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후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천장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가 벽에서부터 뚫고 여기서 뿅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괜찮은데 후드를 가운데라든지 어디로 이동하려면은 이 좁은 천장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때는 이 천장 자체를 내리는 거예요. 이 천장 자체를 내린 현장이 방배 아트힐, 얼마 전에 리뷰했던 그 현장이죠. 그래서 천장을 내리는데 그 디테일은 예전에 건대 앞에 스타시티 현장도 내린 현장이거든요. 첫 번째 현장.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내리면은 그냥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그 방배 현장. 단내림 한 거를 전체 단내림을 한 거죠. 그거를 어디로 했냐면은 복도까지 끌어당겨요. 그런 다음에 복도 그 끌어당긴 부분을 쭉 길게 연결해가지고 단차를 지게 하면서 이제 조명을 쏴줬죠. 그러면은 이렇게 눌리는 게 이게 상쇄가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후드가 걸린다 그러면은 단내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 단내림은 도저히 못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덕트가 우리가 보통 잡아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원형이잖아요. 원형인데 이렇게 납작한 그 에어 컨덕트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 부속이 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를 하셔도 돼요.
그거는 제가 동천 디이스트 현장, 예. 수지 동천 디이스트, 수지였나? 동천 디이스트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거기는 후드를 옮겨야 되는데 천장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얇은 배관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쭉 연결을 했어요. 그럼 그건 누가 하느냐? 덕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목공 팀장님이 해주세요. 예, 부탁을 하면. 그러면은 자재를 사다가 주시면서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척척척척 이제 연결해가지고 해주시니까 자재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 그래서 멋있는 주방을 만들기 위한 조건, 예, 대면형 11자 주방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폭이 좀 커야 되는데 여기를 예, 이 폭을 키울 때 부대 끼는 것들을 지금 치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일랜드가 이 좁은 게 있어요. 예, 좁으면 국물이 튀어요. 여기도 예, 이렇게 하면은 물이 이렇게 탁 하면 이게 바깥으로 튀어요. 싱크대 물이. 그리고 여기도 요리를 하다 보면 국물이 바깥으로 튀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1000도 좋고 1100도 좋고 1200도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좀 보면은 너무 좁을 경우에는 제가 국물이 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로 제가 한번 재볼게요. 몇이 나오는지. 자, 이 현장은 깊이가 여긴 1190 하셨네요. 1200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 사이드 여기는 2250 정도. 그러면 이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200으로 하셨고 여기는 한 2200 정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지금 그쪽 뷰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조금 더 쭉 저쪽으로 뻗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아일랜드가.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의도적으로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다가 놓으면 짤뚱맞아 보인다. 그래서 빼셔라. 여길 한 지금 30cm 뺐나? 290 뺐네요. 예. 그래서 제가 크게 한 뼘 해가지고 조금 더 해서 뺐는데 이렇게 빼면은 시각적으로도 넓어 보이지만 이 공간, 아일랜드 공간도 넓게 할 수 있고 어차피 깊은 공간이기 때문에 식탁 들어갈 자리는 충분히 저쪽에 이미 있으니까 이왕이면 1200으로 맞추면서 여기까지 예, 확보를 해주면 여기도 지금 다 수납이 됩니다. 그럼 수납도 넓어지고 시각적으로도 좋아지고 국물도 안 튀고 여러모로 좋은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쪽 예. 여기에는 그 냉장고가 들어가는데 냉장고는 확실히 정면을 보게 하는 게 좋아요. 냉장고 두께가 있기 때문에 예, 냉장고에 이 어깨가 보이게 하지 마시고 항상 정면을 보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원하시는 구성에 맞게 이렇게 키 큰 장으로 옆에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예, 문제 없죠?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넓게 세팅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넓게 세팅을 하시는데 블럼 제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우리나라 제품도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이 뭐 안 좋다고 그래서 뭐 블럼을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이런 하드웨어가 담길 만큼 어떤 우리나라의 식사 문화라든지 이런 그 소품, 예, 문화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예, 접시도 넣고 뭐 막 이제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하드웨어 제품 개발이 좀 늦은 면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좀 무게도 잘 견딜 수 있는 해외 제품 쓰시는 게 일단은 좋다. 예. 제가 뭐 우리나라 제품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거는 블럼 쓰시고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우리나라 제품도 충분해요. 예, 그러니까 굳이 블럼 뭐 고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량이 좀 많이 나간다 그럴 때는 블럼 제품 쓰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2단으로 들어가고요. 인덕션 밑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쪽을 나눌 때 이렇게 막
이제 막 몬드리안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거는 어차피 안쪽에 안 보이니까, 예, 고객님 취향에 맞게 하시면 좋고, 요 부분이 바깥으로 넘어가서 보이면은 정신 없으니까 바깥에서는 이렇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찬넬 방식으로 손에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어요. 여기는 서랍. 이거는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예. 모두 서랍으로 세팅하셔도 되고, 일부는 이렇게 구성하셔도 되고, 요거는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요 디테일, 요거 띄운 거 보이시죠? 요거. 예. 요게 또 있으면은 조금 더 답답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잖아요. 수평, 수직.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저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조금 더 시원하죠? 예,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라인 조명 하나 넣으면 너무 좋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라인 조명의 최적의 위치는 이 대면형 주방 이 공간, 예, 이 복도 여기라고 보거든요. 하나 딱 키면 보기가 좋고 꺼놔도 깔끔하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는 이쪽에서 출동. 그래서 직배 수정하실 거기 때문에 미리 여기다가 구멍을 가구팀에게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뚫어놓은 상태고요. 직배 수정은 한 1m, 2m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싱크볼 옆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코너 보이시죠? 예, 제가 한번 한샘 광고 찍을 때 보여드렸죠? 예, 이렇게 코너 구성하시면 장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다 돼요. 예, 하드웨어가 이제 다 잘 나오고 그래서 안 되는 디테일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벽을 만들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됐죠? 이건 또 이렇게 필립스 요거 하셨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예, 바흐만 콘센트가 하나짜리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2개짜리를 여기다 놓으면 여기 위에다가 뭘 못 넣으니까, 예, 옆에다 사이드에다 하나 배치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면형 11자 주방 세팅하는 그 요소, 예,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식탁은, 예, 저는 라운드가 좋더라고요. 예, 라운드 하신 다음에 다리빨은 최대한 좀 얇게 스틸, 예, 느낌으로 가시면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좁고 깊은 주방을 대면형 11자 주방으로 세팅할 때 노하우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아무쪼록, 예, 예쁜 집 꾸미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